네, 반갑습니다. 실험 설계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기억나시죠? 그 실험 설계 기본 틀 내용 같은 건데, 이걸 완벽하게 데이터 상으로 구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2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차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모형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원래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뭐 어떤 형태든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트리트먼트 이렇게 막 주고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과연 결과 보고 뭐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좀 생각은 좀 했었어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수업 시간에서 뭐 우리끼리 해보든지 아니면 진짜 나가서 서베이나 아니면 사람 대상을 좀 모아서 학생들 모아서 뭐 그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황이 영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2차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보아서 완벽하게 이런 구조를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분석하는 지금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 엑셀에서 놔뒀다가 어쨌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들이 2차 데이터 가지고 뭐 최대한 해보겠지만 우리 실험 설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는 좀 노력을 해보겠지만 현재 이제 2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후에서 끝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할 때까지 좀 해보죠. 이게 뭐 중요하니까. 자, 이제 데이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만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 이제 했던 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작위 배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무작위 배정을 했을 때 차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해요. 이제 확인해 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데이터를 가서 또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관계 데이터. 저번에 할당 모형 했었고, 요번에는 또 제가 폴더를 만들어서 실험 모형 이렇게 뭐 또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 놓고, 이제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실험 모형 해놓고 나도 지우고 실험 모형 을 할게요. 이렇게 실험 모형을 저장을 새로운 이름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시작할게요. 혹시나 이 데이터가 좀 망칠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봤을 때 뭐 있어요. 우리가 이 집단을 뭐 어떻게 좀 여러가지 형태로 좀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명령문 만든 거 좀 봅시다. 성별, 연령, 근로, 뭐 계속 나왔던 거 한번 해볼까? 뭐 그냥 일단은 카운트 해줘서 오늘 미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오늘 끝부분에 미싱 이야기도 조금 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조금 해볼게요. 요렇게 제가 성별을 이렇게 그냥 클릭합니다. 그러면 케이스 잡혀졌죠? 케이스 잡혀졌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넘어서 그냥 요것만 쓰겠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쓰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케이스가 미싱 0 잡혔잖아요. 그럼 내가 데이터 케이스 선택으로 가셔서 미싱 조건에 가셔서 여기 미싱 0,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겹죠. 미싱 0 해놓고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를 잘라내 보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를 잘라내. 사실 이것도 붙여넣기를 누르셔도 아까 여기 뜨잖아.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컨트롤 X 한 다음에 쭉 올리셔가지고 미싱 부분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붙여 넣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다 보는 할 때 데이터 자르기 뭐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저장해 놔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 자르는 거잖아요. 쭉 해놓아서 실제로 이걸 돌려버리면 돌려서 데이터를 보시면 아이고 왜 안 들어줬지? 또 뭐가 문제야? 데이터 자르기 키 선택을 눌렀구나. 데이터 자르기 여기 있죠? 데이터 자르기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보시면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다. 쭉 보시면 데이터가 몇 개 있냐? 1906개밖에 없습니다. 1906개 저장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1906개가 남았어요. 변수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변수는 자르는 건 아니니까. 아직 이렇게 1906개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뭐 요러한 변수에서는 미싱이 없는 데이터만 제가 쓰겠다는 거예요. 샘플 다 날려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아이디가 쭉 있는데 1906개까지 아이디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이 아이디 쓰기 싫어서 1부터 1906으로 쭉 하고 싶잖아요. 이 원래 주어진 아이디 말고. 그쵸? 그래서 1 지금은 1, 2, 3, 4, 5, 6부터 1906 할 수 있는데 이걸 SPSS도 할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이거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그것보다 더 훨씬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엑셀을 여세요. 그냥 저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1, 한 2 정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쭉 당기세요. 이렇게 쭉 이기 때문에 쭈르륵 만들어지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1, 2 해놓고 컨트롤 누르고 그러니까 좌측 우측 마우스 우측 말고 좌측 버튼을 눌러서 당겨와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냥 1906까지. 그러면 1906 보통 한 2, 3천까지는 저는 보통 이렇게 만들거든요. 다른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SPS로. 그러면 놔두면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럼 컨트롤 C 하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SPSS 가서 이렇게 변수 만들기 뭐 아무 때나 그냥 여러분 변수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안 보이시죠? 이제 다 보이시죠? 이게 쭉 밑에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뭐고 뉴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뉴 밑줄 아이디 그냥 여러분 그냥 알아서 만드세요. 그냥 아이디로 쳐셔도 되고 이렇게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잖아. 뉴 아이디 여기다가 그냥 아까 컨트롤 C 했잖아요. 그래서 좌클릭 했는 다음에 그냥 컨트롤 V 때려요. 컨트롤 V 때리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만들지? 네, 저장 안 했나? 컨트롤 C 하고 여기서 컨트롤 V 이렇게 만들어지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소수점 두 자리를 제가 그냥 없앨게요. 다시 가서 보면 컨트롤 S 만들어졌죠? 아이디? 예, 이렇게 만들어져요. 1906 뭐 이거 말고도 방법 많을 건데 저는 그냥 이 방법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제가 SPSS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뭐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뭐 하라고 물으시면 저도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고.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보세요. 자, 다시 좌클릭 눌러서, 좌클릭 누르신 다음에, 위로 쭉 당기면, 그래서 밑에, new ID, 밑으로 할까? 원래 아이디는 그냥 올리고, new ID. 원래 아이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만든 아이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막 아이디 만들고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이보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기 쉽더라고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봤고, 별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또 새롭게 한번 아이디를 만들어 볼까? 아이디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 나중에 하자. 잠깐만, 요거는 하고, 어떻게 해볼까요? 이제 데이터를, 자, 이제 이 1906이죠? 예, 이 1906을, 제가 인위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온다고 만들어 볼게요. 두 집단. 왜?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두 집단으로서 두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한번 무선 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랜덤 어사인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2차 데이터긴 하지만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1906을 이렇게 두 집단으로서 제가 한번 구성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구성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하나는 실험 집단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하나는 통제 집단 컨트롤 그룹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뭐 됐겠죠?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할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할당하는 그런 방법이 SPSS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 그냥 제가 랜덤하게 뽑아서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런 비슷한 방법을 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제가 두 집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그 전에 자,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케이스 선택인가? 추출 기능을 써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이 방법도 괜찮겠다. 자, 문득 방금 든 생각인데, 이렇게 한번 다시 엑셀에 가서 1, 그 다음에 0, 1, 0 이렇게 만들어요. 자, 다시 똑같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만들어지지? 시프트인가? 잠깐만, 내가 좀 까먹었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더라? 어떻게 만들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10, 10, 10 해놓고 3개 정도 해놓고 제가 못해가지고 다시 컨트롤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쵸? 컨트롤 누르고 쭉 밑에 쭉 당기니까, 혹시 엑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쭉 빨리 당길게요. 쭉 좀 무식하게 만들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저 방법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101로 만들어졌죠. 다시 컨트롤 C 내리고 다시 변수 창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 보죠. 또 여기다가 TC 뭐 이렇게 할게요. TC 해놓고 값은 여기다가 1은 트리트라고 하고 0은 컨트롤이라고 해볼게요. 확인 누르고 여기다 TC 여기 있고 만들어졌어요. 아까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뭐 있어요. 다시 좌클릭해서 쭉 당겨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쯤에 할까? 이쯤에 할게요. 자, TC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TC. 그럼 이제 분석을 가보면 빈도 분석 가서 이 TC를 누르면 트리트먼트랑 컨트롤 그룹을 그냥 오랜만에 해보는 것도 아무 의미는 없지만 의미는 있지만 딱 때리면 이제 나오죠. 그럼 똑같이 953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만드시면 돼요. 이걸로 엑셀로. 저는 잘 못 만들어가지고. 네. 왜 아까 10 안 됐지? 10 이거 두 번 했을 때 쭉 당겨서 컨트롤 눌러서 왜 이렇게 되네. 아까 내가 좀 잘못했나봐요. 어쨌든 됩니다. 한도 되나? 1, 0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잡아놓고 당겨야 되구나. 그쵸. 제가 아까 이것만 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100케이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집단 중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이 내가 1906인데, 제가 여기서 그냥 100케이스만 뽑아볼게요. 100케이스만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내가 1010으로 코딩했으니까, 얼추 내가 100케이스만 뽑으면 여기 50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걸 랜덤하게 각각 50명 뽑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로직이 같으니까, 논리가 같으니까 지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여기 가서 데이터 케이스 선택을 해서 표본 추출을 하고, 제품 추출해서 제가 정확하게 100개 케이스를 뽑습니다. 전체 몇 개에서 1906에서 100개 케이스를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날려버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게요. 여러분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여러분 데이터는 소중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또 저장을 해요. 실험 모형에서 저장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뭐 저장하세요. 저는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가서 데이터 케이스 선택으로 가시고 무자별 축출하고 정확하게 100개 케이스를 하고 전체 몇 케이스 1906 케이스에서 이렇게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날려버릴게요. 아시겠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붙여넣기로 해볼까? 붙여넣기 똑같아요. 그 앞에서 여기서 데이터 자르기 있는데 명령문이 되게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100개 케이스 무선 표집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명령을 비교해 보면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다가 select if 여기 아까는 missing이 0이었고 if 여기서 100개를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샘플을. 그러니까 샘플 A to A from some A from B가 100, 이 중에서 전체에서 100개를 한다는 명령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이걸 다 외우시면 그냥 그러면 치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뭐 혼자 치시면 돼요. 아마 이거 소문자도 먹나? 필터, 오프, 그 다음에 먹죠. 똑같이 먹네요. use, all, 그 다음에 sample, 200, from 이렇게 쳐도 되는 거죠. 1000 이렇게 맞춰도 exe, cut 이렇게 쳐도 얘 먹는다는 뜻이에요. 파란색 떴다는 건 SPS가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클릭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갖다 치셔도 얼마든지 얘가 돌아갑니다. 우린 이거 쓸 거 아니니까 지워버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꼭 클릭해서 붙여넣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외우기만 잘 외우시면 쭈쭈쭉 치면 돼요. 근데 저는 잘 못 외워서 이렇게 클릭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스나 R이나 스타트나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치는데 사실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도 이걸 다 기억 못해요. 물론 자주 쓰는 명령문 다 기억하죠.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씁니다. 메모장을 쓰시는 분도 있고 다 이렇게 정리해놔요. 자기가 쓰는 명령문들을 그쵸? 다 정리해놔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처럼 만약에 있나 이런 거를 다 빼놓고 이런 식으로 명령문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놓는다고. 필터, 자르기, 플러스, 랜덤, 표출, 랜덤, 샘플링, A, from, B. 전체에서 몇 개까지만. 이런 식으로 다들 정리를 해 놓으세요. 명령문을. 자기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아니면 책이 있으면 그 책에서 이렇게 뽑아 오시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이고 사스고 스타트하고 그 명령문 위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연구자가 이렇게 각각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패키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지만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기본 원리 저도 예전에 사스도 조금 써보고 스타터도 써보고 R도 잠깐 해봤는데 그냥 그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문 쓰는 그 언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 프랑스어 이런 거 다른 것처럼 그러한 명령문 스타일 방식이 좀 다른 거지 이게 완벽하게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건 아니고. 자, 다시 원점 모아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돌려요.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모형 100에서 데이터가 100개만 남았어요. 100개 맞나? 왜 100개가 아니야? 왜 100개가 아닐까요, 여러분? 나 분명히 100개 돌렸는데. 잠깐만. 다시 백 해볼까? 왜 100개가 아닐까요? 다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열어보자. 저장하지 말고 다시 열어보세요. 데이터를 왜 100개가 아니지? 나 분명히 100개 돌렸는데 100개를 열기 저장과 되돌리기 시창에서 열기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저장값 되돌리기를 눌러야 되나? 제가 이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시
열기를 저도 잘 몰라요. 열기 재장값 되돌리기 이렇게 100개가 되나? 아, 원 그거로 되돌아가는구나. 원 그거네요. 왜 백이 안 되지? 언더가 기능이 왜 안 될까요? 어쨌든 다시 내가 명령문이 뭔가 이상해. 1906이 아닌가? 데이터가? 1906 왜 100개가 안 될까? 이거 2000원 때려볼까? 때려 돌려. 자꾸 더 주네? 다시 왜 제가 좀 잠깐만요 멈췄다가 다시 좀 네 찾았어요. 네, 1906 정확하게 해야지 100개 되네요. 더 많거나 더 줄이면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대로 1906이니까 1906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똑같이 만드세요. 1906 네, 하고 데이터셋을 보면 네, 정확하게 100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저장을 할게요. 100개 세이트니까.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아까 만든 변수를 아까 TC 변수에 있죠? 먼저 궁금하게 정말 TC 변수가 50개 되었을까?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원래 50개 나눈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각각 50개 나눈 다음에 붙여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했다는 게 또 하는 거라서 귀찮아서 이거 안 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TC 변수가 과연 몇 개 분할되어 있는지. 42에 58이에요. 42에 58.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50개 나눠서 돌려야 되는데 요번에 제가 하니까 42에 58 돌렸네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2에 58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험하다 보니까 8명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명확하게 이렇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이렇게 있으면 명확하게 50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랜덤 어사이먼트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숫자가 지금처럼 42나 58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실험의 어떤 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치면은 치명적인 효과냐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 한번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이제 1과 0을 42에 58로 나눴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T 검증에서 잡힐 거예요. 이게 분명히 T 검증에서 대형표면 T 검증에서 이게 잡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만약 잡힌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제가 확률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과 0을 놓고 각각의 한 집단 1과 0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소득, 그 다음에 삶의 만족, 우울 세 가지를 한번 종속 변수를 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봤을 때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평균의 차이는 조금씩 나요. 근데 이게 통계적 차이가 나냐고요? 등분선조차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등분선이 가정이 됐고 두 집단의 등분선이 각각 가정이 되었고 통계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심지어 다른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집단을 나눠가지고 돌려버렸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난다고요. 물론 이게 진짜 똑같이 50 이렇게 지난번 했던 것처럼 여기서 50명 뽑고 여기서 50명 뽑아가지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99.100% 완벽한 랜덤 어사이먼트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건 랜덤 어사이먼트로 부를 수만 하다고요. 예, 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예.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랑 데이터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랜덤하게 샘플했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 데이터랑 저희 데이터는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숫자가 달라요. 이 아이디 숫자가. 예. 저 9, 22, 35, 37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9로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르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랜덤하게 뽑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저랑 이 평균이나 요런 숫자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 랜덤했기 때문에.
이게 랜덤 어사이먼트의 매력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슷하게 했을 때 이걸 내가 진짜 싫다. 나는 무조건 0, 1, 1 한다. 그러면 이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뽑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뽑고 나서도 이 데이터가 정말 이상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00이었죠? 네. 이 메커니즘이 이 통계 패키지가 이상하지 않다면 이렇게 100을 맞춰놓고 컨트롤 C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난 진짜 무조건 꼭 해야 되겠어. 그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new tc라고 제가 만들게요. new tc 자 붙여요. 붙이고 소수점은 다시 저장하고 또 올려. 이렇게 좌클릭 쭉 누른 다음에 new tc 하고 여기에 컨트롤 C 똑같이 만들어야 돼. 컨트롤 V. 자 그리고 내가 다시 하면 tc는 new tc를 갈게. 트리트먼트 컨트롤. 자 그리고 50대 50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독립표본을 다시 볼게요. 빼고 new tc를 넣을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50대 55 되어가죠. 됐나요? 여러분? 보여지나요? 똑같이 차이가 안 나는 거? 아까 전에는 4.7, 4.3, 뭐 21 이렇게 됐네? 요것보다는 더 차이가 많이 없죠. 요거 조금 차이 나올 법하네. 4.4, 3.6이면 4.4, 3.8 뭐 이렇게 됐네. 그렇지만 이게 통계적 차이가 안 나죠. 예. 이런 식으로 맞춰도 돼요. 이게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예. 물론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떠한 구성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목적과 따라서 이것이 이 샘플,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맞출 때 굉장히 특정한 어떠한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아이디가 높은 사람은 주로 여성이거나, 아이디가 낮은 사람은 남성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 여성 먼저 서베이하고 남성 서베이하고. 근데 제가 이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랜덤하게 이 아이디 숫자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한 도시 안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라면 얼마든지 이런 방식 써도 랜덤 어사이먼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랜덤 샘플링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뽑아놓고 이렇게 두 개를 1010 맞춰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예, 아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데이터를 맞출 때. 예, 아시겠어요? 예, 보시면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2차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설계처럼 세팅, 랜덤 어사이먼트, 랜덤 무선 할당을 하시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게 다른 변수 차이 나나? 거의 차이 난다도 이건 우연한 차이라서 뭐 다른 변수가 있을라나? 수중 시간 계산 뭐 이런 변수 넣어볼까? 뭔지 모르지만 아예 안되네. 뭐 다른 변수 우리가 뭐 쓸만한 게 있을까요? 다른 변수가 내가 좋아하는 변수, 뭐 성별, 아까 성별을 했구나. 성별은 뭘로 본다? 요차 분석으로 보죠. 성별 차이 날라나? 모르겠네요. 뭐 나면 할 수 없고. 안 나죠? 네, 차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27에 23. 네, 별로 차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안 돌려봤지만 아마 여기에 뭐 다른 변수들 뭐가 있을까? 뭐 많이 쓸만한 변수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냐 아니냐, 딱 두 개로 안 떨어져가지고 돌리기가 좀 그런데 뭐가 있을라나? 뭐가 있을까요? 좀 변수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최종 학력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충 뭐 있다. 그럼 최종 학력 DQ2라고 치자. DQ2가 있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거를 독립표본 DQ2인데 귀찮으니까 붙여넣기로 명령문 때려서 할게요. 명령문에서 DQ2였잖아. 그러면 크리테리아가 어디냐, 이거죠? 이거예요. 뭐 그리고 돌려버리면 차이가 안 나죠. 예. 그쵸? 이게 이제 뭐 아까 좀 우리가 이제 그 선택 안 한 변수지만 그냥 아무 변수로 갖고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냥 교육 같은 것도 한번 돌려본 건데 여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면 얘가 차이가 나고 싶어도 이 차이 나는 변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t 예를 들어서 처음 했을 때 이걸 t0로 하고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t2라고 하고 결과 끝났을 때 t3라고 했을 때 t1에서 이렇게 랜덤 어사인해서 지금 50대 50을 맞췄는데 이 둘과 이때 이 차이 나는 변수를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변수군 중에서 여러분들 과연 한 개라도 있을까 좀 찾아보세요. 아마 1시간 내내 돌리셔도 이 차이 나는 거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확률적으로 차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차이 난다면 그건 정말 우연이고 그런 우연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니까. 0. 몇 프로의 우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무시할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차이가 안 나요. 예. 랜덤 어사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랜덤 어사인했기 때문에 이걸 차이 날 수가 없죠. 아시겠어요? 예. 차이 날 방법이 없다. 예. 그러니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 이 디자인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알아요. 우리 어차피 여기 차이 안 난다고. 뭘 돌리든 차이 안 나요. 그러니 여기만 차이 나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 얘가. 왜? 어차피 차이 안 났으니까. 뭘 돌려도 여기가 차이 안 나.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 나서 1시간 내내 돌려보세요. 아마 차이 나는 걸 찾아와 보세요, 저한테. 제가 밥 사드릴게요. 뭘 돌려봐. 차이 나는 걸, 뭐, t테스트를 하든, 아노바를 하든, 뭐, 카이스케어를 하든, 뭐 하나 어떤 변수 찾아와 봐요. 심지어 여러분 데이터에서는 차이 났지만 내 데이터는 차이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났다고. 뭘 해도 차이 안 나고 얘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차이 났다면 얘 때문이잖아. 예. 그래서 포스트 테스트 온리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려고 합니다. 통제 집단 후 디자인, 포스트 테스트 온리 컨트롤 그룹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 효율적이니까.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예, 맞잖아요. 저처럼 돈 없는 연구자는 이거 굉장히 선호해요. 뭐, 그치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사전 검사가 없냐라고 따지면 골치가 아프죠. 어디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냐. 제가 이분들한테 이걸 막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5분밖에 없어. 그분들한테는. 펀딩 주는 분도 5분, 10분밖에 없어요. 그게 골치 아프다고요. 예. 일종의 제가 느끼는, 고통이죠. 아는 사람만이 느끼는 일종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요, 식이 없고 무식하면 되게 편해요. 예.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히려 많이 하면 알수록 삶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분명히 아닌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닌데 이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걸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편견이 있으면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어떤 트리트먼트를 줘서 이렇게 만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이미 지금 데이터 50대 50 만들어가지고 다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든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잠깐만 데이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글로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내가 이제 생각하다가
교차 분석을 해서 이제 그 글로 이렇게 돌려봤어요. 여기 근로 여부 있었던 거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그룹에다가 32, 18, 39, 1, 1이라서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죠.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이 근로 비근로를 트리트먼트처럼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굳이 안 만드셔도 돼요. 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 근로 여부가 있으니까 각각 여기서 50명을 뽑아 버릴게요. 근로 여부에서 먼저 제가 데이터를 케이스 선택을 해서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수업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 들어가서 이제 미싱을 0으로 하고 엔드 하고 모르셔도 됩니다. 근로 여부를 들어가서 1 할게요. 이런 식으로 1을 하고 케이스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날려버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화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명령문 내가 또 만들게요. 근로 효과 데이터 명령문. 이게 한글이 잘 안돼. 여기서 자, 그럼 나는 먼저 데이터를 또다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스페이스는 이게 좀 불편해. 근로 모형하고 근로 50 이렇게 할게요. 근로 50 하고 여기 근로 50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뭐 10도 할게. 뭐 이렇게 하고요. 근로 여부를 먼저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근로한 사람과 미싱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럼 때리면 여기다가 근로 50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돌아간 건가? 뭐지? 치우고 안 들어갔나? 데이터 세트 필터 왜 안 들어갔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뭐가 문제일까요? 데이터가 하나 더 열리면 보통 이런 일을 하는데 데이터 열린 게 없는데? 선택하신 케이스 삭제 미싱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잠시만요. 명령문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케이스를 선택할 때 내가 그걸 했는데 하고 케이스 앤드 세퍼레이트 필터 오프 왜 안될까? 안되는 이유가 한 번씩 이렇게 안 돌아갈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껐다 키면 되거든요. 딱 껐다 키면 되는데 자, 껐다 켜볼게요. 만들어졌지. 됐는데 계속 뻘짓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여부랑 케이스 이렇게 줬잖아요. 예. 이게 내가 아까 잘못 이게 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 이게 아까 전에 이게 보면 내가 if 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샘플 이거를 이거를 내가 줬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돌리고 있었던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있고 샘플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할게요. 되나 안 되나 몰라. 아직 안 해봤어.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지금 글로 보면 다 1이에요. 다 글로 한 사람밖에 없고 내가 여기서 다시 50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584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사실은 50명을 뽑을 건데 50명을 이렇게 나도 이 명령문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써본 명령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컨트롤 X를 해서 샘플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들어가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 안 된다 뜨겠지? 오 돌아가네. 정확하게 한 방에 돌아가네요. 명령문이. 저도 오늘 하나 배웠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한 방에 이 명령문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SPSS 클릭으로는 안 돼요. 그죠? 이건 두 번 해야 된다고. 여기서 케이스 선택해서 이거 하고 이거 두 번 해야 되는 것을 이 명령문 있으면 그냥 한 방에 돌아가는 거예요. 저 오늘 배웠어요. 자 50개 만든 거랑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여기 실험 모형에 다시 일반 실험 모형 다시 열게요. 여기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비글로 50명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명령문에서 그러면 이게 아까 글로였으면 글로 50이었고 당연히 밑에 거는 비글로겠죠? 저 오늘 이 명령문을 배워서 되게 좋네요. 그럼 되게 비글로 글로 여부 0이고 똑같이 몇 명일까? 그 통일들면 알겠죠? 비글로 글로 여부 그러면 584 1322네. 그러면 이게 여기는 584가 1322가 되겠죠? 이렇게 쳐요. 그럼 땅에 당연히 이렇게 때리면 바로 한 방에 근로하지 않은 사람 미싱 없고 132 중에 50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50명이 나타났습니다.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친다고 했잖아. 이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내가 다시 다른 이름으로 또 저장해서 여기서 제가 이걸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 효과 100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비근로잖아. 그죠? 비근로에서 근로를 붙이는 거예요. 데이터 들어가서 뭐였지? 파일 합치기였죠? 케이스 추가. 케이스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근로 50. 그죠? 근로 우리 지금 근로까지만 비근로에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비근로 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 50을 이렇게 놓고 계속 합칩니다.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100명이 됐어요.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 여기 보면 어딨지? 이렇게 근로 비근로 딱 나눠져 있죠. 근로 비근로 50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분석을 다시 가면 근로와 근로 여부를 누르면 자 50 딱 나눠져 있죠. 만약에 이제부터 이야기해요. 데이터 만든 때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자 이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봅시다. 아까 전에 실험 모형 100을 다시 열어볼게요. 이 실험 모형에서 내가 50대 50을 나눴어요. 이 실험 모형 100이에요. 실험 모형 100에서 내가 빈도 분석을 해서 컨트롤 이거 뉴 해보면 50대 50을 나눴어. 내가 이 50명의 60대 노인인 분들이에요. 내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누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 두 집단이 있는데 랜덤하게 내가 랜덤 어사인을 했다고요. 여기 랜덤 어사인을 하고 나서 여기 50 만들고 했고요. 그래서 내가 분석해 본질 했을 때 아무 차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뭐 여러가지 뭐 소득이나 우울이나 삶의 만족이 차이가 없었고요. 내가 이제 한 석 달 정도
석 달 정도 이 근로를 희망하시는 어른한테 석 달 정도 근로를 했고 석 달 뒤에 이제 측정을 한다고 봐요. 석 달 뒤에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 데이터가 뭐다? 이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험 근로효과 100 석 달 뒤 데이터 이거라고 가정을 해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그럼 이 근로효과 100은 이 석 달 뒤에 이 자료예요. 석 달 뒤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자료가 근로효과 100이고 이 자료는 아까 실험자료 100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이에 석 달이 흘렀다고 해봐요.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독립해보험 가서 잠깐만 50, 100을 잠깐만요. 이렇게 이걸 해야 돼. 어차피 뭐 똑같으니까 새로운 변수 안 만들어 줄게요. 새로운 변수를 안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로 자체가 그거니까. 근로 자체가 아까 50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 1, 0으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1이 여기서 말하는 1은 아까 new tc에서 1과 0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소득만족, 삶의만족, 우울, 소득을 넣고 돌려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어떤 일이 났어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왜 소득은 사라졌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득이 좀 없네. 근로 안 했으니까 소득이 없네. 그건 죄송해요. 자, 했을 때 우울과 삶의 만족을 봤을 때 등분산을 이렇게 보아야 되고 위에 본다고 했죠. 위에 다들 안 유의하니까 차이가 얘는 안 나고 삶의 만족은 안 나오지만 우울은 삶의 만족이 차이가 나네요. 즉 우울만 보면 우울한 집단, 그러니까 근로를 한 집단은 3.18, 비근로가 4.1 높다고 했죠. 즉 근로한 집단이 근로를 할수록 석 달 뒤에는 우울이 낮아졌다. 즉 트리트먼트 근로는 최소한 삶의 만족은 아니지만 우울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데서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사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 실험 모형 100이 이 실험 모형 100이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석 달 전의 데이터고, 그래서 랜덤 어사인 했고, 그래서 new tc고, 그 다음에 근로를 시켰어요. 이분들한테만 1한테만 열심히 근로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의 데이터가 이 근로 효과 모형이고, 이분이 아까 말했던 TC의 1이고요. new TC의 0이에요. 하고 나서 돌려보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은 차이가 삶의 만족은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안 했으니까 돈이 없지. 그러니까 삶의 만족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지만 조금 차이 나긴 하지만 이게 통계적 차이는 아니에요. 0.05는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울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 났다. 그러니까 실험자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더라도 상관이 없죠. 예, t-테스트만 하시면 돼요. 실험하고 나서는 그냥 리그레션 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t-테스트 하시고 이런 거에서 t-테스트 하시고 보여주시면 끝이에요. 예,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이게 원래는 실제로 어떤 실험 뭐가 되었든 간에 한번 실험을 하고 저희가 막 결과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시뮬레이팅을 해봤어요. 해보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셨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돌려 말할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석 달 전에서 데이터가 이 두 집단을 이렇게 분리만 해놓고 조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울하고 삶의 만족을 봐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석 달 뒤에 짜잔 해가지고 이렇게 우울이랑 삶의 만족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드렸다고.
이렇게 짜잔 이러면서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우울한테는 이 글로 이해하는 게 우울한테는 좋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전 필요가 있나요? 사전 필요해요. 꼭 사전 사전 여기서 데이터 들어가셔서 요 사전 있네. 이 데이터 들어가셔서 사전에 이렇게 디스크립티브 기술편 빈도 분석 가서 우울 있네요. 우울 점수합 뺄게요. 아니 통계량이 안 나왔구나. 자 평균 4.08 4.08이고 표준 편차 2.7이고 이거 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네, 이거 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집단별로 이야기해 볼까요? 짜잔 3.68이고 4.44 말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걸 사진에 꼭 알려고 한 필요가 있냐고요. 그냥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4, 5가 아닌가? 3.18과 4.72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한 사람이 3.18 그러면 여기 만약에 3.18이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 여기 내가 적어 놓을게요. 만약에 1이 3.18이고 0이 얼마야? 4.72 4.72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후죠? 그럼 사전에 얼마입니까? 여기 사전이 트리트먼트가 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사전이 3.68 이게 사전이고 1이 3.68이고 0이 4.48 그러면 얼마 차이에요? 해보면 계산기 뚜려볼까? 얘에서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4.72 빼기 4.48 4.48이죠 0.24 차이 났어요. 그러면 컨트롤은 얼마? 0.24 0.24 차이 났고 TREA 트리트는 얼마 차이 났나? 4호가 3.18 3.18 빼기 3.68이죠 3.68은 0.5 차이 났네요. 0.5 차이 났죠. 예. 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었어요. 얘는 마이너스 됐고. 이걸 꼭 아셔야 되겠냐고요. 이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냐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만큼 더 늘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점점 우울할 수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 그랬어요. 다 아는 이야기. 뭐 이거 꼭 해야 돼? 아나? 그리고 그래서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이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에 통계적 차이가 난다 하도 이건 통계적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차이였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4, 5만 아는 것도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 가지 돈이 돼 있고 하면 이거 다 알면 좋습니다. 풀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도 좋지만 예. 4, 5만 아는 것도 여기 있는 4, 5만 분석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4.48가 4.7이 됐고 3.68이 3.18로 줄였다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면 하셔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지겨운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데이터를 한번 드릴게요. 다 똑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직접 만드셔도 돼요. 제가 이걸 쭉 만들어 드릴게요. 뭐 실험 모형, 아유 괜히 눌렀다. 하지마, 열지마. 잠시만요. 네, 아유 참.
자,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이게 원형이고 100, 뭐 50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폴더 만들어서 뭐 이렇게 불필요 이렇게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불필요하면 사실 우리가 이 글로 비글로는 필요 없잖아. 그럼 이렇게 놔두고 실제로 요거 3개 사실은 요것도 뭐 필요가 없긴 한데 이렇게 놔두고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험 모형, 글로 모형.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사전이고 이게 사후 데이터다. 뭐 이렇게 내가 지을게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고 아 이렇게 됐구나. 아마 저랑 여러분들하고 결과나 데이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샘플을 뽑기 때문에 제 샘플 똑같이 개수는 같아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만든다면 값은 조금 다릅니다. 값은 다른데 이런 통계적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정말 차이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릴 때 그거 미싱 좀 이야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미싱 이야기 조금 할까 해요. 빨리 올해는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좀 이야기 좀 할까 해요. 보통 이제 패널 조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미싱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미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많고 근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게 다는 아닌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 좀 했어요. 보통 우리가 미싱을 이야기하면 다양히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나눠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항목 무응답은 한 10개 중에 뭐 약간 울 10문항 있잖아요. 울 10문항 중에 내가 만약에 모르고 한 7번이나 8번을 그냥 까먹었어요. 까먹었다고. 그러니까 보통 항목 무응답이라고 해요. item non response라고도 하고요. 단위 무응답은 내가 쭉 뭐 있다가 또 한 개체가 응답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아예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것들. 보통 이런 개념이에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한 개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항목을 이제 무응답하는 거죠. 한 단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득 하나 하는 거는 사실 항목이 단위 무응답이 아니라 또 소득 하나만 한다면 그건 항목이긴 한데 내가 하다가 일정 부분에서 응답 거부가 이제 확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샘플 그 유닛 자체가 아예 통으로 이게 그 거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구 사역정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단위 무응답이 일어나기도 해요. 데이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패널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패널을 보면 면대면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단위 무응답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목 무응답은 일어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단위 무응답 자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일어나긴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좀 복잡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에서 14년도까지 패널에 있으면 내가 동거인을 생각해봐요. 내가 한 3차년까지는 함께 살다가 다시 한 2년 동안 안 살다가 다시 7차 뭐 한 5차 4차 5차에도 6차년부터 10차년까지 같이 살 수 있잖아. 내 딸이나 아들이 어디 외국 갔다가 왔으면 이때는 내 동거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미싱이 돼버리죠. 보통 이런 게 단위 무응답으로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패널 조사 어널리시스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자료 분석론이나 어떤 어플라이드 고급 연구 방법론에서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저하고는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이런 이슈에까지는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는 묻지 말으셨으면 해요.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거는 자료 분석론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고급 자료 분석론 영역이기 때문에 실험 설계에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는 그냥 단위 무응답, 항목 무응답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처리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제 뭐 대입과 대체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이쪽은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단위 무응답 자체를 그러니까 대입이라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대입이 되든 대체가 되든 가짜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게 봐. 내가 만약에 사람 아이디가 사람 1부터 10명 있어요. 1, 2, 10명 있고, 어떤 우울이라는 우울이라는 문장 있어요. 5문항이라고 할게요. 아이템 1에서부터 아이템 5가 있어요. 아이템 5가 있다고. 이거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행렬을 생각해서 하나, 둘, 셋, 아이템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10명이니까, 1에서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10명이니까 10개. 그러면 10 곱하기 5니까 총 50개가 나오겠죠. 예. 그럼 50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50개 정보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냥 까먹고, 몇 명이 까먹고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정보가 빠졌다고. 그러면 이 빠진 정보를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게 채워 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퓨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여기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채워 넣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 넣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사람이 이게 1에서부터 5점이에요. 뭐 3 미싱 4 2 했어. 4 2 했다고. 그러면 이게 평균이 얼마예요? 뭐지? 3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2는 12 나누기 4는 3.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3이겠지. 3을 넣어버리는 거야. 이건 평균 대체라고 불러요.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대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3을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짜 방법이 너무너무 많고, 임퓨테이션 자체가 하나의 통계 영역이기도 하고, 제가 임퓨테이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이런 방법부터 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나의, 이렇게 해볼게요. 이 숫자가 만약에 랜덤하게, 뒷부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만약에 랜덤하게 빠졌다면, 이 숫자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랜덤하게 갑자기 여기서 4가 들어가고, 아주 랜덤하게, 그냥 뽑아요. 컴퓨터가 랜덤하게 4. 얘는 다시 1, 2, 5야. 랜덤하게, 그냥 2가 선택된 거예요. 1, 3, 4, 5. 랜덤하게 다시 3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3이 들어가고. 이 중에서 1, 3, 4, 5 중에 랜덤하게 3이 뽑혔고, 1, 1, 2, 5 중에 랜덤하게 5가 뽑혔고, 3, 3, 4, 2 중에 랜덤하게 4가 뽑혔어요. 예. 왜? 이게 랜덤하니까. 미싱이 랜덤하다면 들어가는 거 내 정보니까. 왜? 어차피 이건 내 정보예요. 남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는 다 나 정보라고. 이 정보는 다 나의 정보라는 거예요. 나의 정보 중에 랜덤하게 내가 하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 혹은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 셋 안에서 정보가 랜덤하게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잘 안 쓰겠지만 보통 이 정보도 많이 쓰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렸다는 사실 좀 명확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선택이죠. 연구자들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 정말 이게 이렇게 넣어도 될까? 이게 임퓨테이션을 해도 될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임퓨테이션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척도나 혹은 소득 이런 거는 많이 하지만 인구 사역적 요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퓨테이션을 잘 하지 않아요. 전문적인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대체에 대한 거를 조금 많이 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에 제가 아는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임퓨테이션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자, 보통 결측 자료를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막 생기죠.
혹은 어떤 거는 갈수록 단조 형식으로 처음에는 많이 했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딱 한 개만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결책 자료는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결책 자료의 메커니즘을 보면 보통 이렇게 MCAR, MCA, 뭐 MAR, NMA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임퓨테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미싱 결책을 라이즈 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이 영역에서 우리가 가정을 해요.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미결책이에요. 그냥 모든 미싱은 그냥 우연이라고요. 아, 모든 건 다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가는 몰라요. 매우 강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좀 너무 심한 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좀 말하기 싫은 거, 소득이라든지 어떤 나의 성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라든지 어떤 우리가 말하기 싫은 정보들이 있어요. 남들 앞에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싫은 정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랜덤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이때 MA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정보를 있다고 가정해요. 이제 아까 여기서는 제가 세금을 써놨는데 세금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세금을 얼마 혹은 뭐 건보 내는 거 알면 내가 대충 명확하게 모르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내는 줄 알잖아. 내가 건보 8만원 내는 거 10만원 내는 것과 20만원 내는 것과 다르잖아요. 건보가 지금 한 달 제일 많이 내는 게 20 몇만 원인가? 그게 최고 소득치좀 되잖아요. 이 정보가 있다면 그 다음에 내 소득에 대해서 하는 미싱은 랜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가 어느 정도 보는지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네가 소득을 안 한 거는 그냥 네가 까먹고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MAR 가정이고 MCAR 가정은 그냥 소득 뭐가 됐든 간에 소득 있든 말든 그냥 랜덤이겠지. 사람이 왜 자기 걸 안 밝혀 떳떳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NMAR은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NMAR을 가지고는 임퓨테이션이라든지 딜렉션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다른 메커니즘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보통 그렇게 되어 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임퓨테이션 말고 임퓨테이션 영역은 아예 다른 영역이고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그것을 다 잘할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임퓨테이션을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다른 정보를 임의로 넣는다는 가정 자체를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것이 차이가 있다를 떠나서 제가 과연 그게 맞냐라는 첫 번째 저는 제 개인적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흔히 말해서 다른 정보라고 했을 때 가짜 정보죠. 진짜 정보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랜덤하게 발생했다가 손치더라도 가짜 정보를 넣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분석에 대한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가짜 정보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MAR이나 MCAR이라는 영역에서 있다면 굳이 임퓨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냥 딜렉션이나 임퓨테이션이나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정말 특히나 이게 정말 이런 거라면 이게 정말 MCAR이라면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리스트와이즈 딜렉션을 많이 씁니다. 자, 리스트와이즈 딜렉션은 그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냥 단 하나의 변수의 결집값이 있어도 그 개체가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립니다. 예. 이 장점이 뭐냐면 이게 MCAR 가정에서는 모수에 대한 어떤 편향치가 안 발생하고 간편하고 해요. 근데 단점이 이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표본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MCL이 아닌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발생한다. 즉 어떤 변수가 굉장히 특이한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미싱을 했다면 이게 내가 뽑은 샘플 자체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출구조사. 좀 있으면 우리 선거하잖아. 선거할 때 출구조사할 때 내가 어떤 특정 정당을 말하는 게 되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다고. 그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얘를 빼고, 이게 이 리스트 와이즈는 얘를 뺀다는 얘기 아예 드러낸다는 거예요. 빼고 얘만 한다면, 물론 얘가 크니까 상관없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크면 어떡할 거야? 이 사실 이 정도쯤 돼요. 이 정도쯤 된다고. 이 정도쯤 되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이걸 빼버려. 그럼 난 요것만 갖고 연구를 하겠지.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할 거야. 요것만 갖고. 요것만 갖고 이 안의 내용이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뭐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80%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20%야. 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고양이를 더 좋아해 라고 내가 결론을 냈어. 그럼 사실 이 뺀 사람 중에 9할이 고양이 개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 뺀 사람을 알고 보니까 개를 9할 좋아하고 고양이를 1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은 개를 고양이보다 더 좋게 돼 있죠. 결과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모수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모수의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왜? 이 조사할 때 내가 막 고양이 탈수고 고양이 사랑 옆에는 막 극혐 이렇게 막 적어놓고 막 조사를 막 설문을 했어. 당연히 그 앞에서 내가 개 좋다는 말을 못해요. 그 사람 내가 계속 일부러 미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리스트 와이즈를 쓰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 전체 샘플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최소한 내적 타당도는 모르겠지만 외적 타당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있다고. 근데 만약 역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이게 아니지 지우개.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되게 귀찮았던 거야. 되게 그날 막 마침 엄청 막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빨리 막 집에 가고 싶어. 근데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서 막 조사하고 있으니까 짜증 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빨리 갔어. 그냥 우연히 그냥 갔다고, 그냥 하기 싫어서 우연히 그냥 가버렸어요. 이때 상태에서는 요 남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때 이 사람이 개를 한 4할 좋아하고 고양이를 6할 좋아한다 는 전체의 이 전체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하고 간 사람은 그냥 우연히 갔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바빠가지고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갔다고. 그냥 갔다고. 그러면 이렇게 간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실제로 조사한다고 손 치더라도, 어떻게 조사해서 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59대 한 41 정도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내가 리스트 와이즈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정에서 쓴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그냥 우연히 빠졌을 거야. 그럼 이게 진짜냐 안 진짜냐를 통계로 검증할 수 있냐 못해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런 MCL이나 MAR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적 가정으로서 못해요. 왜? 없는 자료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언제나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법으로서는, 통계적 기법으로서는 그 데이터 안에서는 알 방법은 때려주기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있는 자료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없는 자료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가지 상황적 자료나 어떤 있다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매일 바뀌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리스트 와이즈를 한다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연구자의 노하우예요. 그리고 이 연구자가 이 데이터,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검증하고 했다면 뭔가 아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는 여기서는 리스트 와이즈 쓰면 안 된다 라는 감이 있어요. 그 감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오랫동안 그 자료를 오랫동안 보고 그 내용의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 있고 한 연구자들만이 아는 무엇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그 어떤 통계책도 뭘 쓰라 이게 맞다라는 건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연히 파쇼와이즈는 뭐다? 부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에서 다 빼는 게 아니라 유닛을 빼는 게 아니라 유닛을 있어도 그 변수를 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이 가정 하에서 편향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완전히 뭐 한 것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단점은 표본마다 분석이 좀 달라져요. 예. 그리고 이게 모수 추정할 때 수학적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독립 변수와 뭐 이 변수마다 다르거든. 이 변수가 만약에 변수가 1 아이고 파란 걸로 하자. 변수가 하나 쓰고 하나 둘 쓰고 하나 셋 쓰고 하는데 리스트 와이즈 하게 되면 얘가 다 100개 100개 종속 변수도 100개 이렇게 돌리는데, 파쇼 와이즈 쓰게 되면 뭐 여기는 뭐 50개일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50개일 수도 있고 뭐 여기서는 뭐 120개인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나?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쓰는 변수마다 이것의 차이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파쇼와이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100개라고 치자, 이거 50개, 여기 뭐 70개, 여기 뭐 80개라고 치자, 만약에. 그러면 이 변수 간에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그거야 되잖아. 이 각각의 어떤 효과의 어떤 이 비교가 힘들어요. 왜? 샘플이 다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죠. 예. 제가 자료 분석도 했으면 리그레이션 돌려가지고 한번 근데 리그레이션은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리스트 와이즈로 돌리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뭐, 아무튼 그래요. 아마 리스트 와이즈로 돌리는 것 같긴 한데. 맞죠? 리스트 와이즈로 돌리는 거. 데이터 설정할 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와이즈 발생 아니구나. 파쇼 와이즈로 돌릴 수도 있구나. 네. 뭐 다른 방법들은 뭐 이제 최대 우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사실 뭐 그렇게 모르셔도 돼요. 예,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고, 저도 연구생활 하면서 이게 임퓨테이션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 유튜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합니다. 뭐 대체 방법도 많아요. 뭐 핫덱, 콜드덱 대체도 있고 뭐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